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 부산항. 매일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쉴 새 없이 오가는 이곳에 최근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곧장 가야 할 우리 수출 화물들이 부산항에서 바로 배를 타지 못하고 엉뚱하게 중국 상하이나 동남아시아로 먼저 향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단순히 배가 좀 늦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해운사들이 부산항 기항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부산항 패싱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왜 한국 화물이 중국에서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해운업계의 수익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수출 기업들은 물류 대란과 비용 폭탄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화롭던 부산항의 지도를 바꾸고 있을까요? 그 실체를 따라가 보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뜨거운 바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총성이 우리네 수출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글로벌 위기가 어떻게 우리 집 앞 부산항까지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물류는 혈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에 심각한 동맥 경화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유럽행 수출을 준비하던 중소기업 관계자는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산항에서 곧장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로 향했을 컨테이너가 이제는 예약조차 잡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잡은 항로도 이상합니다. 부산에서 배에 실어 보냈는데 이 배가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 항구에 짐을 내립니다. 거기서 다른 큰 배로 옮겨 싣는 환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은 보름 이상 더 걸리고 물류비는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해상 운송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굴지의 해운 동맹인 오션 얼라이언스나 새롭게 재편된 제미니 코퍼레이션 같은 거대 해운 연합체들이 자신들의 노선을 효율화한다는 명목으로 부산항을 뒷순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중국의 상하이, 닝보 혹은 동남아의 싱가포르 같은 이른바 메가 허브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도 물류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도 속출합니다. 단순한 운송 지연이 아니라 한국 제조 경쟁력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해운사들은 왜 갑자기 잘 다니던 부산항을 외면하고 항로를 이토록 복잡하고 비싸게 꼬아버린 걸까요? 그 발단은 2023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은 단연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좁은 바다, 바로 홍해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5%가 이곳을 지납니다. 한국의 대유럽 수출 물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처음엔 이 비극이 중동 내부의 분쟁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길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예멘의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이 등장한 겁니다. 그들은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상선 위로 쏟아지는 공포의 바다. 해운사들에게 홍해는 더 이상 최단 경로가 아니라 침몰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세계 최대 해운사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홍해를 포기한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겠다. 대안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통째로 빙 돌아가는 희망봉 우회 항로입니다. 대항해 시대도 아닌 21세기에 전 세계 선박들이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을 끼고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 우회로를 택하면 거리는 약 6,000km가 늘어나고 항해 기간은 왕복 기준 한 달 가까이 길어집니다. 배가 바다에 떠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연료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필요한 선박의 숫자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자 해운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항지를 축소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부산항이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항모전단까지 배치했는데 왜 해결을 못하는가? 현재 미국 항모전단이 중동에 배치되어 있지만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으로부터 첨단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지원받으며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들을 완전히 섬멸하려면 지상군 투입이나 전면적인 공격이 필요한데 이는 곧 배후에 있는 이란과의 전면전, 즉 제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늪에 빠진 기분일 겁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도 게릴라식 드론 공격을 100% 막아내기는 어렵고 강경책을 쓰자니 중동 전체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됩니다. 이런 지정학적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홍해의 봉쇄는 이제 예외가 아닌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전쟁의 파편이 바닷길을 타고 부산항까지 날아와 박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산항 패싱 위기를 보고만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 국적선사와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우리나라 최대 원양선사인 HMM입니다. HMM은 글로벌 해운사들이 부산을 거르려 할 때 오히려 독자적인 항로를 개척하며 우리 화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선사들이 부산항 기항을 줄일 때 HMM은 남미나 유럽 등 주요 노선에 임시 선박을 투입해 우리 중소기업의 화물을 우선적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우리 화물은 우리가 지킨다는 국적선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제미니 코퍼레이션 같은 새로운 해운동맹이 부산항을 배제하려 하자 정부와 부산항만공사도 강력한 인센티브 카드를 꺼냈습니다. 부산항에 배를 대는 선사들에게 항만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환적 화물을 많이 가져올수록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산항 자체의 체급을 키우는 전략도 병행 중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되는 지내신항 개발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항만 시설을 갖추고 HMM 같은 국적선사가 마음 놓고 배를 댈 수 있는 전용 선석을 확보해 외부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류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류의 주도권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자지구의 전쟁이 홍해 위기를 불렀고 이것이 세계 해상 지도를 뒤흔들며 부산항 패싱이라는 경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물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국적선사의 힘을 키우고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이 글로벌 전쟁의 파도 속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중동의 전쟁은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날카롭게 세계 정세를 주시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산항의 거대한 크레인이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수출품이 세계 어디든 곧장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물류 전쟁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